착한 게 죄인가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화를 내지 마라, 참아라, 양보해라. 그 가르침은 분명 미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된 지금 그 미덕은 때때로 약점으로 읽힙니다. 툭툭 건드려도 반응하지 않으니 만만하게 보이고 무시당합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이불을 덮고 후회합니다. 왜 그때 아무 말도 못했을까? 그 말을 그 자리에서 딱 했으면 오늘은 바로 그 한마디, 상대방의 태도를 180도 바꾸는 한마디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나올 수 있기 위해 어떤 철학이 내면에 뿌리 내려야 하는지, 심리학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참는 건 미덕이지만 악용당하면 비극이 된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성격이 좋아서 참았어요. 그러나 세상은 그 성격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험하고 악용합니다. 한두 번 참았더니 툭툭 건드려도 화내지 않더니 이젠 대놓고 무시합니다. 칸트는 말합니다. 온유는 미덕일 수 있으나 그 온유가 자기를 파괴할 때는 오히려 비도덕이다. 이 말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참는 것이 나를 무너뜨린다면 그건 더 이상 미덕이 아닙니다. 니체는 경고합니다. 네가 짐승과 싸울 때는 그 짐승이 네 안에 깃들지 않도록 조심하라. 인내가 쌓이면 경계가 무너집니다. 그 경계가 무너지면 상대는 착각합니다. 이 사람은 이래도 되는 사람이구나.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남의 말보다 그 말에 반응하는 너의 태도를 먼저 다스려라. 그러나 그것이 내 존엄을 침범할 때는 침묵도 죄다. 착한 성격은 무시당해도 괜찮은 성격이 아닙니다. 그건 지혜롭고 단단하게 경계를 세울 줄 아는 사람일 때 비로소 존경받습니다. 대인관계의 철학적 공식. 상호 존중. 우리는 왜 어떤 관계에서 계속해서 무시당할까요? 왜 상대의 태도는 점점 더 날이 서고 우리는 작아질까요? 그건 자기 존중이 빠진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칸트는 말합니다. 네가 너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세상도 결코 너를 존엄한 존재로 대우하지 않을 것이다. 대인관계의 핵심 공식은 단순합니다. 나 존중, 너 존중, 상호 존중. 이건 복수의 언어가 아닙니다. 이건 자기보호의 철학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자신을 낮추지 않으며 남을 높여도 자기를 비하하지 않는다. 심리학자들은 이걸 경계선의 윤리라고 부릅니다. 경계란 내가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디서부터 거절해야 하는지를 아는 능력입니다. 그 경계가 말로 드러날 때 우리는 단호하게 한마디를 꺼낼 수 있습니다. 그 말 저한테 하신 말씀인가요? 이 말은 싸우자는 말이 아닙니다. 존중을 요청하는 메시지이며 내면의 경계선 위에 선 선언입니다. 무시하는 사람들의 심리, 공감 부족, 열등감, 지배욕. 이제 상대를 이해해야 할 시간입니다. 무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첫째, 그들은 공감 능력이 부족합니다. 타인의 감정에 둔감하고 말이 상처가 된다는 걸 모릅니다. 쇼펜하워는 말했습니다. 무례한 자는 자신의 고통은 민감하게 여기되 타인의 고통엔 무관심하다. 둘째,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입니다.
자기 내면의 허약함을 감추기 위해 타인을 깎아내리는 언행으로 우위를 점하려 합니다. 플라톤은 경고합니다. 자기를 지배하지 못하는 자는 반드시 타인을 지배하려 든다. 셋째, 지배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직장, 가족, 연인처럼 위계 구조가 존재하는 관계에서 말과 행동으로 상대를 길들이려 합니다. 심리학에선 이를 권력 불균형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정중함이 통하지 않습니다. 침묵은 허용으로 받아들여지고 착함은 복종으로 오해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응 전략, 거리두기, 무시의 무시, 단호한 한마디. 이제 행동할 차례입니다. 당신의 존엄을 지키는 3단계 전략을 소개합니다. 거리두기. 칸트는 말합니다. 악한 사람과 가까이 하면서도 그 영향력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믿는 건 오만이다. 관계를 줄이세요. 그 사람이 바뀌기를 바라기보다 내가 피로해지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무시엔 무시로.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고결한 사람은 무례함에 반응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존엄을 잃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자리를 피하세요. 그 순간 침묵은 가장 강한 메시지가 됩니다. 상대는 이 사람, 만만하지 않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단호한 한마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마디. 방금 하신 말, 저한테 하신 말씀이신가요? 감정이 아닌 기준의 언어, 감정을 섞지 않되 명확하게. 싸우자는 게 아니라 존중을 요구하는 겁니다. 한마디가 바꾸는 구조, 철학이 담긴 언어의 힘. 이 한마디에는 당신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그 한 문장은 침묵과 타협 대신 존엄을 선택한 선언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말합니다. 모욕을 참는 자는 결국 자신을 잃는다. 우리가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계속 참으면 상대는 경계를 침범합니다. 계속 침묵하면 상대는 허용이라 여깁니다. 당신의 말에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표현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말보다 강한 기세, 품위 있는 단호함. 말은 도구고 태도는 메시지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합니다. 강한 말보다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 더 큰 권위다.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상대를 바라보며 자리를 피하십시오. 그러면 상대는 느낍니다. 이 사람은 쉬운 상대가 아니구나. 기세에는 말보다 강한 무게가 있습니다. 당신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그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침묵은 언제나 미덕이 아니다. 자기 존중의 책임. 마지막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실. 침묵은 언제나 미덕이 아닙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고요한 자는 무겁다. 그러나 너무 오래 고요하면 결국 잊힌다. 자신을 잃게 만드는 침묵은 덕이 아니라 자기 배반입니다. 존엄은 타인에게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가 너 자신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당신의 침묵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말엔 기세가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태도에는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당신이 말할 차례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단 한마디. 방금 하신 말, 저한테 하신 말씀이신가요? 이 짧은 문장 속에는 당신의 존엄, 경계, 기준,
철학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 한마디로 상대방의 태도는 바뀝니다. 당신이 더 이상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존중은 내가 나를 존중하는 순간 시작됩니다.